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습니다. 2-3주 안에 북미 실무 대화가 시작돼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신고됐던 인천 강화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주일 새 발병 농장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쟁 불형과 안정 보장, 공동 번영을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3년 연속 유엔 총회 단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게 하자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단독으로 진행 중인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작업을 국제사회가 함께하면 국제평화지대화가 더 빨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제평화지대 구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 불형과 안전보장, 공동 번영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 우려 해소에 주력했는데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도발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을 향해선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고 협력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을 향해 한 걸음 더 크게 옮겨달라고 당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주영입니다. 2-3주 안에 북미 실무 대화가 시작되고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김예건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앞으로 2-3주 안에 북한과 미국이 실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국정원은 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관측이었다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전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참석자들은 답방 가능성에 무게를 둔 보고가 아니라며 결이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진전이 있으면이라는 토를 달아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토를 떼고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얘기죠. 국정원은 또 다음 달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5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래경입니다. 어제 인천 강화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두 곳과 연천, 김포에 이어 강화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번진 건데 한강 이남 지역까지 더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가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화도까지 번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양돈 농가에서 미리 살피기 차원에서 검사를 하다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지 일주일 만에 5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전까지 파주, 연천,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강화는 정부가 지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대신 강화구는 김포와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인 초지대교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집중 방역 작업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방역대를 뚫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화도 발병농가는 김포 발병농가와는 직선거리로 14km 떨어져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한 북한과의 거리는 6.6km로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최장 19일로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진 발병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가연입니다. 검찰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이가 없다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해찬 대표는 시작부터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한 걸 보며 어이가 없다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다 그리 말려드는 그런 지금 정황입니다. 발언에 나선 다른 의원들도 검찰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국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한다는 우려와 함께 조 장관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1시간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다른 야당들과 함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성현입니다. 투데이 영상입니다. 인종과 종교, 나이와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오직 음악을 위해 뭉쳐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네요. 미국 LA의 한 공원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음악가, 이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밴드들이 드럼과 우쿨렐레 등으로 완벽한 선율을 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 연주 무대는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한 비영리 단체의 프로젝트인데요. 바레인과 하와이 등 10개국의 음악가들을 섭외해 각자의 전통 악기로 캐나다 더 밴드의 명곡을 녹음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편집했습니다. 서로 경계를 허물고 거리를 극복하자는 의미라죠. 영국 밴드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스타도 합세해 그야말로 글로벌 밴드가 탄생했는데 지리적 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뜻깊은 무대, 음악이 서로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 같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영상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면 운동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데요.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음악은 근력과 호흡, 심박수, 신진대사, 교감신경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반복되는 동작에 지루함을 잊게 해줘 집중력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록이나 팝 음악을 들으며 운동했을 때 지구력이 평균 15% 상승했고 리듬의 동작을 맞추게 된다는 점도 효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이 천천히 분비돼 힘을 덜 들이고 더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고 부상 위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중요한데요. 지나치게 느린 음악은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키고
박자가 불규칙한 음악은 운동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의 속도는 120에서 140bpm인데요. 대략 1초에 2번 울리는 박자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대표적인데요.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달리기, 자전거를 탈 때도 이런 속도의 음악이 적당하다고 하네요.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에서 어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22명이 숨지고 700명이 다쳤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갈라져 움푹 패여 있고 지반 붕괴 때문에 버스가 넘어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의 젤룸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미르푸르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건데요. 건물 붕괴와 차량 파손이 잇따랐고 전신주가 심하게 손상됐으며 도로엔 깊이가 1m 넘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웃국가 인도의 수도 뉴델리까지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22명이 숨지고 700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여성도 다수 포함됐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연애톡톡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장기 휴가와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룹 방탄소년단이 해외 리얼리티 촬영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멤버들은 각자 모자와 머리띠, 청재킷으로 내추럴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최근 열애설로 곤욕을 치른 정국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팬들을 향해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약 한 달간 재충전할 시간을 가진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공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인데요. 먼저 다음 달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아랍권 가수로는 처음으로 야외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요. 이어 26일 시작되는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단독 콘서트로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에 막을 내립니다. 또 11월에는 일본에서 5번째 공식 팬미팅을 확정해 연말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투데이 연애톡톡 최성인이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첫 소식 볼까요? 네, 지난해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매달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처음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따지기도 했지만 올해 초부터는 아이만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지급 대상이 한 살 더 늘어나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약 268만 명이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보다 40만 명 정도의 아동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셨다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또 이달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등을 새로 지을 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두신 보호자들께서는 아동수당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